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단락을 하기에는 상당히 글이 길고 한 단락을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데 한 단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문월 상 1,2,3위순 1,2,3순위사 리비천자즉 방지하야 맹자왈 봉지야 호갈 방언. 만장이 묻기를 상은 바로 순임금의 배다른 동생이죠. 순임금의 순임금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계모를 드렸는데 그 계모에서 난 아들 하나가 바로 상입니다. 순임금의 배다른 동생이죠. 그런데 이 상이 질투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죽이고 그 형의 재물을 자기가 가지려는 그런 아주 욕심을 가졌던 그런 좀 흉악한 인간이죠. 그래서 일이랑 날로서 매일매일 살순위사 형님인 순임금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여러분 일사자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일사자는 보면 이렇게 된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좀 삐죽한 이게 바로 거의 방패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 찌르개 역할 찌르는 부분이고 이것은 손입니다. 긴 창이죠. 이것을 잡고 있는 이게 바로 일사자의 원래의 글자 모양인데 이것이 일사자 이렇게 변했죠. 거기 보면 거기에 그대로 여기 보면 손이 그려져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바로 손이죠. 손이고 긴 창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시 수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식량을 먹이를 구하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사라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뭐 일이라는 것은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월급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 형태는 바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는 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매일매일 이 형님인 순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순이 여기 생각했습니다. 리비천자 서서 등극을 해서 천자가 된 뒤에는 곧 즉 방지 이 지는 바로 상입니다. 동생인 배다른 동상을 방했다. 그런데 이때 방은 만장이 묻을 때 방은 추방했다. 어디 멀리 추방을 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맹자왈 봉지야. 맹자가 말하기를 좀 먼 곳이긴 하지만 그것은 추방이 아니라 분봉한 것이다. 어느 지역의 관리로 제후로 분봉한 것인데 호갈방 어떤 사람은 추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봉자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쓰이는 글자이죠. 이 흙토 두 개에다가 마디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양은 이렇게 이 흙더미 위에다가 나무를 심은 겁니다. 뭘로 심는다? 손으로 심었다. 이게 바로 봉자의 원래 뜻입니다. 원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봉이란 뭐냐면 흙을 길게 쌓아놓고 여기 이 지역과 갑지역과 을지역 사이에 흙을 길게 쌓아놓고 위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서 경계선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중국 제후국과 제후국 사이의 경계를 그 언덕을 길게 쌓고 그 위에다가 쭉 나무를 심어서 구분했던 옛날에 그런 형식 그러한 일을 이래서 이쪽에는 갑의 제후, 을의 제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봉 그러잖아요. 분봉의 넓은 땅을 이렇게 봉지를 갑지역, 을지역 이렇게 갈라서 봉지를 주어서 거기에
자치를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봉건주의죠. 그러한 이 봉에 바탕한 이에서 제후국을 세운 봉건, 봉건주의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 지역을 두고는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갈라가지고 제후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봉건주의의 그 원래의 말뜻이죠. 예. 그래서 중국도 고대에 봉건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중앙에 있으면서 천자가 중앙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제후들을 수십 명의 제후들을 땅을 갈라주면서 자치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국 고대의 봉건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즉 봉지야. 이 지는 바로 상을 그 한 지역의 그 지도자로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추방했다고 쫓아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이 맹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순이 동생을 분봉을 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추방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넘어갈까요? 그럼 만장이 말하기를 순임금이 이 류공공우 유주 방환도 도라고 읽기도 하는데 저는 도로 읽겠습니다. 방환도우 숭산 살삼묘우 삼위 극곤우 우산 사죄이 천하한복 주불인야 상지불인 봉지유비 유비지인 해죄언 인인고여시호 제타인즉 주지 제제즉 봉지 이 부분입니다. 네. 만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죠. 순임금이 이 류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쫓아내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원래 류자입니다. 우리가 유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류라는 거 원래 뜻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 바로 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돌아오게도 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공은 이 공공은 뭐냐면 이 관명입니다. 관직 이름이에요. 공공을 유주해. 이때 원래 이 공공이라는 이 요임금의 신하가 이 네 명이 여기 환도, 곤, 삼묘 이게 다 전부 요임금 시대의 관리 가운데서 성적이 제일 좋지 못했던 이 고관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관리 가운데서 제일 형편없는 이 관리 넷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요 공공벼슬에 있던 어떤 대신은 유주는 요즘에 하북성과 연영성 일대입니다. 허베이하고 랴오닝. 그래서 유주로 추방을 했고 이 귀양을 보내고 이 방은 추방했단 말이죠. 환도라는 역시 요의 신하인데 환도를 숭산은 호남성입니다. 호남성 모택동의 고향인 호남성 있죠. 호남성으로 그 당시를 보면 아주 먼 남쪽이 만덕지역으로 추방하고 그 다음에 살삼묘우 이 삼묘라는 저 먼 지역에 있는 그 군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삼묘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임금을 삼묘는 원래 나라 이름이에요. 그 임금을 삼위라는 것은 역시 감숙성에 있는 돈황, 요즘 돈황이지 않습니까? 불교 미술에 그 여러 가지 이 보물들이 많이 나온 곳 돈황. 그래서 한나라의 그 서쪽 사군, 서쪽에 있는 네 개의 군 가운데 대표적인 돈황 있지 않습니까? 그 감숙성 돈황에 있는 거기가 바로 삼위입니다. 이게 삼위에서 죽이고 삼위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극자도 사실은 원래 죽일 극자인데 사람들은
글자는 비록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 곤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것도 역시 추방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곤이 바로 우임금의 아버지예요. 우임금 아버지. 우라는 훌륭한 아들이 또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죽였다 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런지 글자는 이렇게 썼으면서도 죽일 정도로 뭐 고생시켰다는 뜻인지 우산, 우산은 산동성에 있는 우산으로 멀리 쫓아냈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과 환두와 산묘의 임금과 곤을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 가장 이 대신하 가운데서 이 국가의 폐해를 많이 끼쳤던 이런 자들을 처리를 하고 네 명을 죄를 주고 나서 천하가 모두가 다 복종했다. 정말 화끈하게 잘했다. 이렇게 정치를 하기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시원찮은 그 관리들을 확 전부 죽이거나 쫓아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불이냐, 죽이거나 귀양 보내는 이런 것을 주라 그러는데, 주는 주사를 그러면 죽인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꼭 전부 다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벌을 주었다. 큰 벌을 주었다. 불인 어지지 못한 사람들, 이 산묘의 임금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환두라든지 곤 이런 자들을 불인한 자들이니까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주벌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정에 계속 묻기를 상은 바로 순임금의 동생인 상은 지불이냐, 지는 뭐 가장 이런 말이죠. 지극히 이런 말이에요. 가장 불인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봉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유비라는 땅에, 유비는 지금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고정이 안 돼요. 유비라는 땅에다가 그 지역의 임금 군장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분봉을 했다고 하셨는데 유비지인의 유비 땅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그리 보내가지고 유비를 다스리게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속해서 말하기 인인은 누굽니까? 어진 사람, 사람들에게 어진 정사를 하는 사람, 바로 순임금이죠. 고여시호 원래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진 사는 사람이 뭐 그따위 짓을 합니까? 이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인인 고여시호 본시 이러합니까? 제 타인즉 남들은 자기하고 혈연 관계 없는 남들은 주벌을 하고 죽이거나 벌을 주고 제 제적 뭐 아버지 그 피를 같이 타고나는 어머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 동생은 이 분봉을 해주었다. 이러면 이게 어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 좀 난처했겠죠. 그러나 또 맹자는 또 말하는 데는 또 아주 대단히 잘 둘러대는 사람이죠. 인인지 어제야. 어진 사람은 아우에 대하여 이런 말이죠. 어진 사람은 아우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부장노언, 노를 화나는 것을 감춰두다 혹은 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예 그 노여움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노여움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친하게 하고 사랑하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우라면 좀 실수를 해도 아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가슴 속에 품고 있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수고는 이 수군 재우다는 말은 여기서는 남겨둘다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기억하다는 뜻도 됩니다. 아우가 자기 뭐 잘못한 거, 뭐 화나게 한 거 이런 것을 가슴 속에 남겨두지 않는다, 늘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유학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간에는 자기 몸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 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형제간에 모든 걸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 사상이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이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하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이 대부분의 과거에 훌륭했던 분들이 다 형제간의 오해가 지극했습니다만은 율곡 선생만치 이 드러나게 세상에 알만치 훌륭했던 이 형제간의 오해가 깊었던 사람은 참 별로 드물다고 생각이 돼요. 율곡 선생은 위로 형님이 두 분이 맨 위에 형님 일찍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남겨놓은 형수와 또 그 자기 조카 진료들 그리고 둘째 형님이 좀 잘못돼 가지고 또 같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 모든 그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을 다 자기가 그 해주 석담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다 먹여 살리고 성취를 시켰죠. 그리고 또 밑에 아우 그 동생분은 또 과거 젊었을 때도 과거 뒤에 합격합니다만은 과거 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대주죠.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명조 판서로서 49살 때 그 서울에서 이 인사동 지금 인사동 대사동이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을 세내에서 장관이 명조 판서가 집을 세내가 살고 있어요. 왜? 재산을 다 형제들에게 다 같이 고르게 혼자 벌어가지고 다 썼기 때문에 혼자 벌어가 내 집이 다 한꺼번에 살고 그러니까 항상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형제간에는 그 재물에 관해서 절대로 구분하지 않고 공유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실천을 했던 분이 바로 율곡 선생입니다. 대단한 면이죠. 이 점은 그러한 자기 사상을 경몽요결이라는 책 속에서도 써놓은 것,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불장노언 또 불숙원언 친애지이의 이 장로도 하지 않고 숙원도 하지 않고 친애지 아끼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친은 가까이 하다는 말이고 애는 아끼다는 뜻도 되고 사랑하다는 뜻도 다 들어있죠. 아까워 동생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또 사랑하고 그 지는 그 동생이죠. 이 할 뿐이다 이겁니다. 형제간에는 친애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라든지 노 이런 것을 가지면 형제가 아니다. 이거 참 유학의 대단히 훌륭한 점입니다. 네, 이게 훌륭한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또 옅어지고 해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 글로 쓰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친지, 애지 두 개. 아우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욕기 귀야. 그가 귀하기를 바라고 나처럼 그도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지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비라는 땅에 그 임금으로 삼아줬다 이런 뜻이죠. 네. 애지 사랑하기 형제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기 부야 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애지 욕기 부야 친지 욕기 귀야. 그러니까 부와 귀를 혼자 하지 않고 형제는 나눠 같이 한다. 근데 요즘 사회에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말이죠. 무능한 형제도 부귀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좀 봉건시대의 이러한 이 생각은 이제는 통할 수 없는 봉건시대의 잔재죠. 형이 출세하고 잘났다고 해서 동생도 또 출세시키고 잘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못난 동생을. 예. 요즘은 통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요즘은 그 권력자 주변에 그 단속, 주변 단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또 이 시대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평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평의 원칙보다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이 또 자기와 같이 더 부귀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구나. 옛날과 오늘 이것은 좀 다르구나 알 수 있죠. 친지 욕기 귀야, 애지 욕기 부야. 예. 봉지 유비. 그래서 이 유비라는 땅에 고정이 안 됩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 이 제후로 삼은 것은 분봉을 한 것은 그를 부귀하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를 부귀하게 한 것이다.
자기 신위 천자, 자기는 이때 자기란 말이죠. 자기 몸은 자기는 천자가 되었는데 아우는 필부, 이 필부를 요즘 말하면 뭐 그냥 이 아무 이 직업이 없는 그냥 뭐 뭘까요? 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뭘까요? 실업자, 실업자 뭐 그러니까 무직자, 나쁘게 말하면 노숙자까지는 안 갑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가위 친해지호. 이 유학의 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 실천 참 도덕인 그 아우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가위 친해지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관문 호갈 방자. 그래 이것은 다시 누굽니까? 이 만장이가 다시 또 묻습니다. 만장이 묻기를 감히 묻습니다만은 호갈 방자. 어떤 사람은 아우를 이 상을 추방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상부득 유의어 기국. 이 상이 워낙 못난 사람이고 이 시원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바로 유비라는 나라에서 유위라는 것은 정치를 잘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정을 베푼다. 근데 부득이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타고난 것이 그렇게 시원찮은 인간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자인 순이 사리 밑에 있는 아주 현명한 관리로 하여금 치기국 이 상 대신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는 납기 공세은 공세라는 건 세금이잖아요.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을 납은 준다는 말.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상에게 주게 하였다. 상에게 먹고 살게 하였다. 아까 부기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납기 공세은 고위지방. 그래서 그것을 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 지위와 권세와 그 경제적인 이득은 충분히 누리게 해주는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랍니다. 그래서 방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기득폭 비민제. 어찌 그가 이런 순이 이런 조치를 해나왔으니까 이 상이 그 백성들을 그 유비국의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할 수 없게 아예 딱 제도적으로 막아 놓았단 말이죠. 포악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편하게 살게만 해주었다 이런 말이죠. 수연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멀리 유비국에 보내놓았지만 상상의 견지 늘 그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는 같은 피부치기 때문에 정말 형제가 되는 정말 끌리고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이 순이 있는 서울로 이 상이 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순을 보러 왔다 이겁니다. 천자를 알려하러 왔다 이겁니다. 원원이 레라는 것은 이게 뭐 조근이라고 그러죠. 조근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조해에 와서 신하가 와서 이 천자를 만나는 것을 조근이라고 하는데 조해라고 하기도 하고 왔다 이겁니다. 원원이래. 그런데 불급공 이정저부유비 공에 좀 띄어쓰기 안 됐네요. 불급공 옆에 띄어쓰기 해야 되겠습니다. 불급공 이정저부유비
이 9글자는 누구의 말이냐면 옛날 책에 있던 말을 어떤 책인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맹자가 인용해서 여기서 말한 겁니다. 예, 옛날에 누군가가 어떤 책에 써놓은 어떤 것을 맹자가 이것을 읽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옛날 책에 보면 불급공,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후가 천자에게 조공을 하는 시기에 미치지 않아서 조공을 하는 시기가 아닌데도 이정, 어떤 그냥 긴급 정사가 있다고 핑계를 대어가지고 은은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부유비, 유비의 임금을 접이라는 것은 접견했다 이겁니다. 예. 불급공에 이정저부유비라는 말이 있는데 차지위야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예. 옛날에 불급공 이정저부유비라는 말은 바로 옛날에 있는 그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맹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간문 호괄방자 여러분 오늘 했던 것을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만장이 묻기를 만장왈 수은 아니에요. 더 앞에 만장문활 상 1,2살순위사 1,2살순위사 리비천자즉 방지하야 맹자왈 봉지야 호갈방은 어떤 사람은 추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만장왈 순류 공공우 유주 방환도우 숭산 살삼묘우 삼위 극곤우 우산 사제이 천하 한복 주불인약 상지불인 봉지유비 유비지인 해죄언 인인고여시호 제타인즉 주지 제제즉 봉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왈 맹자가 인인지어 제야 불장로언 불수구언은 형제간에는 장로도 수구언도 하지 않는다. 이 수군 자다는 말이니까 원을 금방 보내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하다 이런 뜻이죠. 친애지 이의 형제간에는 친애가 있을 뿐이다. 친지 욕기기야. 워낙 가깝고 친근하니까 그가 이왕이면 자기도 귀하니까 그만 귀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봉지 유고 유비 땅에 분봉을 하는 이유는 그를 부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신이 천자, 자기는 천자인데 아우는 별볼 없는 뭡니까 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무직자 실업자라면 가히 친해지요 그를 친애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간문 호괄 방자 하위야 왈 상부득 유위의 기국 유위라는 것은 그 정치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자사리 치기국이 납기 공세언 이 누구에게 바치느냐면 주자의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상에게 세금을 유비 세금 일부를 상에게 바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고위지방이라 기득폭피민제 기득폭피민제 수연 욕 상상이 견지 고 원원의 이래 불급공 이정저부 유비란 유비 차지위야 불급공 이정저부 유비 9글자는 바로 이것을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짧았습니다만은 이 단락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단락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